월요일 아침 증시 워밍업 함께 하시죠.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시장이 무겁긴 한데요. 오늘도 체크 포인트들과 함께 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 위기와 기회. 지난주 금요일 이제 코스피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를 점했고요. 오늘부터 또 25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참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네. 어쨌든 7월 옵션 만기는 조금 예민하게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예민할 때 각을 굉장히 좀 이렇게 세워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많은 매물이 옵션 만기일 당시에 출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견뎌내지 못해서 이제는 개인들이 받쳐내는 체력이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네. 그 다음 날은 금요일 날 사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일본, 홍콩 항생지수 뭐 이런 것들이 더불어 있었을 텐데요. 뭐 우리나라 장이 뭐 앞으로 유동성 장인데 빠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것은 무조건 기회다. 뭐 저는 요즘 시장을 전문가분들 신한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빠지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은 적극 공감하고 있지만 네.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있나요? 빠지면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증시의 저런 힘없는 쓰러짐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큰 폭의 하락은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이 투심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 유동성 장세인데 지금 이 장에서 우리야 뭐 좋다 친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실적도 좋았으니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옆집에서 저렇게 푹푹 쓰러지는 모습 보면 우리 투심은 틀림없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장이 무너지는 것,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빠지는 이유에는 델타 변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나는 뭐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럼 일본 증시가 여기서 하락이 멈출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올림픽을 치른다 하더라도 올림픽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국가들이 2, 3년 동안 큰 고생을 한다라고 해요. 워낙 많은 자금력을 투자하고 나서 한 번에 스팟적으로 쓰고 나서 이것을 다시 어떤 실질적인 수혜로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네. 일본은 지금 그 수혜마저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당장 피해로 보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면서 올림픽을 치르게 될 티켓 손실값만 해도 1조가 넘는데 관광객이 없다 보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죠. 소비도 안 하죠. 여행도 안 들어오죠. 내수도 멈춰버리게 될 것이니 여기서 파생될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증시, 일본 증시를 반드시 함께 보셔야 된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양봉의 캔들로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장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금요일에 좀 안심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금요일 미국 장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라는 분위기로 좀 시장이 좀 변환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보지만 네. 여전히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큰 틀에서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여전히 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테이퍼링 얘기는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 이것과 관련돼서 뭐 성장주로 대면됐었던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다. 그러면 이제 작년 3월이 오버랩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가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였었던 돈을 풀었을 때 성장주로 대변됐었던 첫 번째 대장주는 2차 전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 빠르게 회복했었던 것이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가 간다면 2차 전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바이오 종목들 중 안에서 일부 종목들은 뭐 저금리라는 아직 테이퍼링은 조금 더 지난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종목들 안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가져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는 뭐
조금 더 길게 간다면 이번 주 초까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진짜야 아니야 이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네.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가 더는 빠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통한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런 성장주들 단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에서도 좀 이번에 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 시장을 자극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리라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데서 어떤 투자의 키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시아 증시가 좀 침체돼서 걱정되기는 하지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강했죠. 시장 전반적으로 무너졌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은 회복세가 강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고요. 이번 주 흐름은 어떨까요? 2차 전지는 강했다라고 썼지만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맞아요. 강했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는 배터리 3사 종목은 없습니다. 아직 3사는 안 갖고 있어요. 네. 삼성 SDI가 주도주를 갖고 있어 아주 미세한 물량, SK이노베이션 아주 미세한 물량. 왜냐하면 고객분이 워낙 갖고 있길 원하셔서 미세한 물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 3사는 조금 뒤에다 두고 나중에 간다면 그때 사자. 그러니까 분사하고 나면 사겠다는 뜻입니다. 네. 분할 상장 물적 분할 얘기가 있으니 그 이후에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보자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하지만 뭐 지금 자 이제 K 배터리 발표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네. 민간 기업 투자를 해가지고 30조 투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들 너희들 투자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투자해요?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해야 되는 일이니 이들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과실을 뽑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최선방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투자했었을 때 수혜를 보는 것은 여기에 공급하는 소재주들, 장비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2차 전지는 철저하게 해봐.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K 배터리 전략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형 주단에서는 여전히 좀 투자 매력도를 상당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수 자체 움직임도 그래요. 이 추세라는 것이 선긋기잖아요. 코스피를 선긋기해 보시면 단기 추세는 꺾였습니다. 이제는 박스권을 이제 만드느냐 안 만드냐고 장기 추세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의미긴 하지만 코로나 때 저점부터 해가지고 추세선을 그어버리면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이 제가 그리는 선에서는 금요일 날 저점이 코스피에서는 그 추세선을 딱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코스피 종목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저는 포트를 거의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금요일 날 저점을 깬다면 확정적 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대형주 안에서는 아직은 썩 큰 재미를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안에서 소형주를 말씀드리고 한다면 지난주에 그 배터리데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기술 명신산업이었는데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하나기술은 대표적인 2차 전지에 관련된 장비 제조, 뭐 전해익 주입기라든가 패키징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의 최대 매력도는 배터리 3사를 고루 다 자기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니 뭐가 더 좋다 말다랑 이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K배터리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1차적으로 이 기업은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매수하고 쭉 빠졌는데 어떻게 됐는데 저는 이 종목은 걱정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빠지면 더 사겠습니다라는 비유로 일관할 수 있는 종목이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 SDI 미국 증설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가보자. 그다음에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좀 오랫동안 박스권을 기고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도 매력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좀 이슈를 갖고 있어요.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폐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그 검사 장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런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국내적인 이슈, 이 자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성장 날개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좀 숨겨져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UTG 울트라 씬 글라스와 관련된 그 가공 기술에 대해서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성장 날개까지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무난한 어떤
나의 꽃밭 중에 하나를 갖고 볼 수 있는 꽃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제가 철저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달려가는 종목 중에서는 신흥 SEC 첨보, 저 그 두 종목 좋아합니다. 신흥 SEC는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가 미국 투자한다는 얘기하면 최우선적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오르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눈에 띄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MLCC 그다음에 태양광 이제 여기 소재 태양전지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MLCC 삼성전기가 조금 움직여서 이제 좀 고개를 들고 있다 해서 이 업황도 좀 쉴 만큼 쉬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음극재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그 실리콘 이 소재를 사용하면 그 효율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배터리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다 배터리를 만드는데 조금 더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매력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소재에 대한 그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LG화학을 통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설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설 투자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매출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대주전자 재료도 오랫동안 박스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신흥 SEC입니다. 미국 이제 증설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이제 고개를 들고 출발을 했는데 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오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만약에 일제히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던 종목들은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빠질 때 좀 담아가 볼 수 있는 전략을 좀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 SEC도 거기에 좀 대표적인 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원방테크라는 종목인데 이제 산업용 클립눈이에요. 근데 산업용 클립눈이라는 것이 뭐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태양광이 됐든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클립눈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이제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공장 뭐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다 이제 납품을 했었거든요. 드라이룸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SDI가 이제 미국 증설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소형주단에서 지금 캔들이 양음양 캔들이 좀 의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래서 소형주 안에서 원방테크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이제 중소형주단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해주시네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만나볼게요. 반도체 소부장도 매수 기회일까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보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기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제가 몇 종목 이렇게 쭉 깔아놨다가 죄송합니다. 지금 팔 필요 없는 걸 알지만 나중에 가면 다시 살게요 라고 하면서 손절을 친 종목도 있고요. 여전히 갖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이 다 좋다라는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쭉 고개를 들고 올랐었을 때 아이고 너가 계속 가겠어라고 바라봤었다가 이놈은 그래도 좀 더 가려고 하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의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것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오사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외주 업체 그 수주를 받는 기업들인데요. 뭐 어쨌든 반도체는요, 얘기를 갖다 대서 언젠가 좋아져라고 얘기하면은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언제 좋아지냐 말이죠. 삼성전자 이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7만 원, 8만 원을 깨져버렸는데 언제 좋아지냐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한미반도체 DB하이텍은 아직 여전히 좀 들고 있어 볼 만한 아직은 들고 있어 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수상했던 종목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페스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었잖아요. 대표적인 그 외주에서 그 후공정단에서의 삼성전자가 외주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1분기에 발표가 된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가 다 갈 수는 없으니 앞으로 이제 D램 가격이 어떻게 좋아지냐 마냐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반은 좋다 반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뷰가 갈라져 있는 시점입니다.
주가가 가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공정단에서 일단은 지금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유동성 상세는 그렇게 대응해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의심을 갖고 어쨌든 삼성전자 외주 주는 것은 사실이고 다른 기업들도 결국은 외주를 주게 될 선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조정의 시기를 매수단으로 매수의 찬스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네페스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전력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대표적인 외주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이 네페스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테스나, 그다음에 DDI 관련돼서는 LB 세미콘이 한번 올라가서 아이고 여기가 끝이 아닐까 페이크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고 차곡차곡 지수와 무관하게 나의 길을 가련다라는 주가 흐름이 좀 보여져서 의심을 갖고 충분히 좀 관심 포인트 안에 담아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페스와 하나마이크로, 테스나 같은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매수 기회로 한번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